마지막 날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데요. 한미 조선협력을 상징하는 필리조선소에서 미국 해양청이 발주한 국가안보 다목적 선인 스테이트 오브 메이노의 명명식에 참석했습니다. 이 행사를 끝으로 일단 순방 일정은 마무리가 됩니다. 미국 현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인용 기자. 네, 워싱턴 프레스센터 인근입니다. 네, 지금 마지막 날인데요. 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이곳 시각은 26일 오후인데요. 오늘이 이 대통령의 방미 마지막 날입니다. 먼저 이 대통령은 김혜경 여사와 워싱턴 DC에서 한국전쟁 참전용사 등이 안장된 우리의 국립현충원격인 알링턴 국립묘지를 찾았습니다. 미군 의장대와 군악대가 도열해 이 대통령을 맞이했고 예포가 발사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립묘지 안 무명용사탑에 헌화하며 추모의 뜻을 나타냈고 참배 뒤 국립묘지 기념관 전시실 등도 둘러봤습니다. 이후 워싱턴 DC를 떠나 필라델피아로 향했는데요. 필라델피아에선 한미 관세 협상의 후속 조치 가운데 하나인 대미 조선업 투자로 주목받는 한미 조선협력의 상징 필리조선소를 방문했습니다. 우리 측에서 산업부 외교부 장관과 대통령실 안보 정책실장, 미국 측에선 펜실베니아 주지사 등이 함께 했는데요. 이 대통령은 미국 해양청이 발주한 국가안보 다목적선 스테이트 오브 메인호의 명명식에서 안전운항을 기원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마스가 프로젝트로 미국과 대한민국 조선업이 더불어 도약하는 윈윈 성과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선박은 하나그룹이 필리조선소를 인수한 뒤 처음 완성된 선박입니다. 이 대통령은 필리조선소를 직접 방문함으로써 한미 조선협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소 시찰 일정을 끝으로 이 대통령의 방일, 방미 일정이 모두 마무리됩니다. 한국 시각으로 내일 새벽 서울공항에 도착하면 숨가빴던 3박 6일의 순방 일정이 막을 내립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정인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의 무역 합의는 해결됐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연일 미국의 군사장비 우수성을 강조한 발언을 내놓으면서 관련된 후속 논의도 시작될 전망입니다. 미국의 주요 매체들은 첫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승점을 올렸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신윤정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네, 정상회담 뒤 어떤 상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와의 무역협상 소식 직접 설명했다고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미 양국의 무역 합의를 둘러싼 논란을 정상회담에서 마무리 지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무역 상대국들과의 협상 타결을 거론하다가 한국과 협상에 문제가 있다고 들었다면서 어제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 해결됐다고 언급한 겁니다. 그러면서 무언가를 추가로 한 게 아니라면서 한국은 뭔가를 할 수 있을지 시도하려고 했지만 합의를 지켰고 그건 잘된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언급은 어제 백악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기존의 큰 틀에서 합의한 양국 무역 협상에서 남아있던 쟁점을 미국 측에 유리한 쪽으로 결론 내렸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다만 정상회담 전에 남아있던 양측 간 쟁점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네, 무역 협상을 마무리 지은 미국의 다음 협상 대상이 군사장비 구매일 가능성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직접 자금을 대지 않고 대신 나토에 미사일과 군사장비를 수십억 달러 규모로 판매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나토 동맹들이 많은 선택지가 있지만 세계 최고인 미국산 무기를 원한다고 설명했는데요. 어제 정상회담에서도 미군 B-2 스텔스 폭격기의 우수성을 불쑥 꺼내며 한국이 미국의 뛰어난 군사장비를 많이 구매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관련 발언도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But we have a lot of other trade things here. A big purchaser of our military equipment. We make the best military equipment in the world. And you saw that recently with, take a look at what we did with the B-2 bomber, which you have one right there.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국방비 인상 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힌 만큼 미군 무기 구매와 관련한 후속 논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이번 회담의 주요 의제로 꼽혔던 동맹의 현대화에 대해 한미 간 의견 일치를 이뤘다면서 국방비 증액이 무기 구매력 확대와 국방력 개선으로 이어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위 실장의 발언도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미 측에서도 미국의 방산업 중에서 이제 경쟁력이 있는 분야에 대한 언급들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국 무기 구매는 우리가 필요한 영역에서 구매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것도 좀 첨단, 좀 꼭 필요한 중요한 무기를 구매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밖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등을 언급한 만큼 어제 추가 논의가 없었더라도 미국이 언제든 다시 의제로 꺼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양국 외교, 통상 실무 당국자들 사이에서 치열한 줄다리기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네, 첫 번째 한미 정상회담이었는데요. 외신들의 평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첫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거래의 기술을 공부한 이 대통령이 칭찬 공세로 승점을 올렸다는 평가가 미 언론들에서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한미 정상회담 관련 분석 기사에서 이 대통령은 트럼프에 져서 거래의 기술을 공부했다며 김정은과의 개인적 외교에 대한 트럼프의 집착과 이 대통령의 칭찬 공세가 첫 양자회담을 무난히 넘기도록 도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이 대통령이 제시한 키워드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환심을 살 만한 것들로 치밀하게 준비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여행이나 북한 트럼프 타워에서의 골프에 대해 농담을 주고받으며 트럼프 대통령을 매료시켰다며 그것만으로도 승리로 간주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한국의 이 대통령이 젤렌스키의 순간을 피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 대통령이 원치 않는 극적인 장면 없이 정상회담을 마무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극우 음모론을 언급하며 회담 전 긴장을 높였지만 극적인 충돌 대신 칭찬과 따뜻한 말들이 대화를 지배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한미 양국 경제 협력의 핵심은 역시 앞서도 살펴봤던 조선업인데요. 이른바 마스카 프로그램도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본격 궤도에 오르게 됐습니다. 원전 분야 역시 새로운 협력 축으로 떠오르며 진전을 이뤘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조선 분야 협력에 대한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쇠락해온 미국 조선업을 재건하는 데 한국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They build them very well in South Korea. They're also thinking about coming to our country with some shipyards to start us on the process of building ships again. 우리나라 조선 업체들도 일제히 미국 업체와의 파트너십이나 투자 계획을 밝히며 발을 맞췄습니다. 먼저 HD 현대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는 마스가 프로젝트 1호 협약을 맺었습니다. 여기서 HD 현대는 주요 투자자이자 기술 자문사로 투자 판단을 도와 조선업과 해양 역량을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미국 현지에 유일하게 조선소를 보유한 하나오션은 필리 조선소를 거점으로 대규모 투자에 나섭니다. 기술 이전과 인력 재훈련을 통해 필리 조선소의 건조 능력을 10년 동안 10배 높이는 게 목표인데 현지 조선소 추가 인수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 1위에서 3위의 조선소를 보유한 우리 기업들은 상선부터 LNG선, 쇠빙선 등 첨단 선박까지 광범위한 포트폴리오로 미국 조선업 재건에 결정적 역할을 할 것입니다. 원전과 에너지 분야 협력도 가시화됐습니다. 한수원과 우리 원전 업체들은 현지 기업과 손잡고 소형 모듈 원자로 SMR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또 관세 협상에서 타결된 미국산 에너지 구매 계획의 하나로 10년 동안 매년 330만 톤 규모의 미국산 LNG를 추가로 들여오기로 했습니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이 투자할 거라 밝혔지만 대통령실은 실무적으로 논의된 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자리에 모인 우리 기업인들이 1,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제조업 르네상스의 새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는 설명입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한미 정상회담 직후 한미 기업인들의 투자와 경제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이 자리에서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은 한국 기업들이 1,500억 달러 규모 대규모 대미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미국과 글로벌 시장을 함께 견인하여 제조업 르네상스의 새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1,500억 불이라는 대규모 대미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관세 협상 결과물인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펀드와 별개입니다. 오늘 발표한 기업들의 투자는 이제 미국에 대한 직접 투자입니다. FDI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거는 3,500억 불 펀드와는 별개이고요. 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 프로젝트도 첫 발을 뗐습니다. HD현대는 미국 사모펀드 서버러스 캐피탈, 한국산업은행과 함께 수십억 달러 규모 공동 투자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중공업도 미국 비거마린그룹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미 해군 지원함 유지, 보수, 정비 사업 참여를 선언했습니다. 항공 분야 투자도 대대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대한항공은 보잉과 차세대 고효율 항공기 100세대를 신규 도입하고 GE 에어로스페이스와 엔진 구매 정비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는데 단일 계약으로는 대한항공 창립 이래 최대 규모입니다. 아울러 현대차그룹은 올해부터 4년 동안 미국의 260억 달러 규모 전략 투자에 나선다고 밝혔는데 지난 3월 발표한 210억 달러보다 50억 달러 더 늘린 규모입니다. 원자력 분야에서는 한국수력원자력과 두산에너빌리티가 미국 엑스에너지, 아마존 웹서비스와 소형 모듈 원자로 설계, 건설 등에 관한 사자 간 양해각서,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에 더해 고려아연이 미국 로키드 마틴과 손잡고 전략광물 게루마늄의 독자적 공급망을 구축하기로 하는 등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 협력이 항공, 원자력 등으로 외연을 넓혔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이번 미국 방문을 두고 정치권의 평가는 완전히 엇갈렸습니다. 민주당은 100점 만점에 120점이라고 추켜 세웠고 국민의힘은 평가조차 불가능할 만큼 굴욕적인 외교였다고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첫 한미회담에 100점 만점에 120점이라는 점수를 줬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SNS에 이 대통령이 협상가로서 기질을 유감없이 발휘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도 회담 성과를 하나하나 열거하며 정부와 합심해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새벽잠 설치셨죠? 대통령님과 정부가 연일 국익을 위해 애쓰고 성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총 11개의 계약과 MOU를 체결한 것도 큰 성과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직전 한국의 숙청, 혁명을 언급해 한때 긴장감이 감돌았는데 정부 여당은 위기를 무난하게 넘겼다고 봤습니다. 국회를 찾은 김민석 국무총리는 사전에 제기된 오해가 해소됐고 돌출적인 이슈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상들이 기쁘게 즐겁게 웃고 끝나면 사실은 성공한 회담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국민의힘은 이번 회담이 전체적으로 외교 참사였다며 180도 다른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이 대통령이 입국할 때 미국 의전장 대신 부의전장이 나온 점과 트럼프 대통령의 숙청, 혁명 언급을 공세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굴욕적인 아부를 늘어놓았던 부분은 국민들께서 잘 지켜보셨을 것입니다. 사진첩 이외에 무엇을 얻었는지 여전히 불분명합니다. 여전히 철강 관세와 농산물 개방에 대해 무엇을 얻어냈는지 불분명하고 기업들이 1,500억 달러 투자까지 추가로 갖다 바쳤다며 외교 성과에도 의문을 표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잘못된 외교 노선 그리고 그것을 극명하게 드러내주는 편중된 내각, 평가가 불가능한 그런 정상회담이었습니다. 첫 만남은 웃으면서 끝났지만 관세와 방위비 분담금 등 숙제가 많습니다. 정쟁은 국경선에서 멈춘다는 말처럼 여야가 국익을 최우선으로 놓고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오늘의 주요 정치 일정입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여야 간의 이견이 없는 비쟁점 법안을 처리합니다.
본회의 전까지 여야 원내 지도부가 오송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 등 처리 목록을 조율할 예정인데 여당 주도로 추진하는 특검법 개정안 등은 상정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아울러 지난 이틀 동안 종합정책질의를 마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올해 회계연도 결산 절차를 이어갑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오늘 대전에서 취임 이후 세 번째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합니다. 정 대표는 당정이 내년도 연구개발, R&D 예산을 역대 최대로 편성하기로 한 것을 언급하며 과학기술을 토대로 대전 지역의 발전을 이끌겠다고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고위 전에는 국립대전현충원에 들러 고 최수근 상병과 연평해전 전사자, 천안함 용사 묘역 등을 참배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신임 당대표가 오늘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면서 첫 공식 일정을 시작합니다. 이 자리에는 송원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신임 지도부로 선출된 신동욱, 김민수, 양향자, 김재원 최고위원,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 등이 참석합니다. 장 대표는 이후 국회에서 첫 최고위원회의를 연 뒤 의원총회에 참석해 당선 인사를 하고 당 운영 방향 등을 밝힐 예정입니다. 네, 조금 전에 살펴봤던 장동혁 신임 대표,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 후보를 꺾고 앞으로 국민의힘을 이끌어가게 됐습니다. 초강경 반탄파 장동혁 신임 대표가 국민의힘 수장에 오르면서 여야의 극한 대결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신임 대표는 취임 직후 이재명 정권 끌어내리기에 사활을 걸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모든 우파 시민들과 연대해서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는데 제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초반 탐색전이라고 할 수 있는 허니문 없이 곧바로 반정부 강경 대여 투쟁을 선언한 셈인데 그렇다고 아예 협치의 문을 닫아둔 건 아닙니다. 당 대표 후보 시절엔 민주당 정청래 대표에게 먼저 연락하겠다고 했고 당선 뒤에도 누구든 만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정청래 대표도 정치적으로는 강한 발언을 쏟아내실지라도 충분히 대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단 민주당이 소수 야당이라고 힘으로 누르려 하지 말고 호흡을 맞출 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습니다. 일단 녹록진 않아 보입니다. 장 대표의 당선에 민주당에선 의례적인 축하도 어렵다. 윤 어게인 전도사에게 잠식당한 당이다. 최악이 등장했다 같은 냉랭한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내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세력을 등에 업은 후보가 당대표가 됐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야당 대표와도 대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청래 대표는 계엄과 내란에 대한 사과가 먼저라며 국민의힘 수장격이던 송원석 원내대표와 눈도 안 마주쳤습니다. 제1야당의 장동혁 대표는 당 해산 공격과 특검 대응에 맞서야 하는 과제를 떠안았습니다. 9월 정기국회 국정감사와 예산심사까지 여야의 극한 대립은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내란 공모 방조 의혹 여전히 부인하십니까? 네, 이번엔 특검 수사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오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법원에서 열립니다. 전직 국무총리가 구속기로에 선 건 헌정사상 최초입니다. 권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무회의 부의장이자 대통령 다음으로 국정 최고 책임자였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비상계엄의 절차적인 위법성을 인정하고
국무회의 자체가 많은 절차적, 실체적 흠결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국무회의를 명분으로 국무위원들이 모여서 좀 더 많은 국무위원이 반대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관련해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고 주장해왔지만 대통령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사전에 알지 못하였고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시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하였으며 세 차례 조사를 진행한 결과 내란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를 방조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건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함이고 사후 계엄 선포문에 서명한 행위는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사실상 덮으려 했다는 겁니다. 구속 여부를 결정할 쟁점은 증거인멸 우려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적도 본 기억도 없다고 증언해 왔는데 저는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서 계엄과 관련된 문건을 보거나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특검이 대통령실 CCTV 영상을 확보하자 기존 진술을 뒤집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때문에 특검은 구속심사 과정에서 한 전 총리의 진술이 어떻게 번복됐는지 강조하며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직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헌정 사상 최초입니다. 재판부는 범죄의 중대성뿐만 아니라 한 전 총리에게 실질적인 책임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볼 전망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앞서서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비상계엄을 묵인하거나 방조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한 전 총리는 탄핵을 피했는데 특검은 그때와는 상황이 다르다면서 한 전 총리를 내란 가담자로 보고 있습니다. 황윤태 기자입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대에 서게 된 건 지난해 12월 27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지 불과 13일 만입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루고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묵인하거나 방조해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다는 건데 한 전 총리는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저는 대통령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사전에 알지 못하였고 대통령님이 다른 선택을 하시도록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헌법재판관 다수는 한 전 총리 손을 들어줬습니다.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에 앞서 국무위원들 의견을 들어보자며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건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엄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로 볼 증거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탄핵 소추가 기각되면서 한 전 총리는 87일 만에 권한대행으로 복귀했고 사퇴할 때까지 39일 동안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 제가 해야 하는 일을 하고자 저의 직을 내려놓기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비상계엄 관련 내란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은 현재와는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한 전 총리의 국무회의 건의가 계엄 선포를 돕기 위한 것이었고 탄핵 심판 당시와는 상황도 증거관계도 달라졌다는 겁니다. 한 전 총리는 혐의를 계속 부인해왔지만 법원의 구속 여부 판단에 따라 내란 가담 세력으로 기록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오늘 오전 10시 통일교 청탁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합니다. 권 의원은 지난 2022년 2월 통일교 전 간부 윤영호 씨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또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권 의원의 당선을 위해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통일교 측이 도모해 신교들을 대거 입당시키려 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권 의원은 어제 SNS를 통해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자신은 결백하다며 특검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특검팀이 김건희 씨를 오는 29일, 그러니까 내일 모레 재판에 넘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 수사를 거부하고 있는 만큼 조사하지 않고 조사 없이 김건희 씨와 함께 기소할지도 주목됩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민중기 특검팀이 이번 주 금요일 김건희 씨를 구속 기소합니다. 김건희 씨에 대하여는 8월 29일 구속 기소할 예정입니다.
특검팀은 김 씨에 대한 기소 혐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구속영장에 적시됐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건진법사 청탁 의혹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은 김 씨를 내일 한 번 더 소환해 기소 전 마지막 조사를 진행합니다. 원래 오늘 소환이 통보됐지만 김 씨가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하루 연기됐습니다. 이때는 앞서 마치지 못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질문이 이루어질 거로 보이는데 김 씨는 이번 조사에서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거로 예상됩니다. 특검은 김 씨를 우선 기소한 뒤 이후 코바나 컨텐츠에 대한 대기업 협찬, 나토 3종 귀금속 전달 의혹 등을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배우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까지 거부하며 특검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만큼 조사 없이 함께 재판에 넘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특검은 아직은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인데 명태균 씨를 고리로 한 공천 개입 의혹 공범 관계인 윤 전 대통령을 김건희 씨와 함께 기소할지를 두고 오는 29일까지 고심을 거듭할 거로 예상됩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통일교 청탁을 위해 김건희 씨에게 명품 등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구속 뒤 두 번째 조사를 받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오늘 오후 2시 전 씨를 불러 조사하는데요. 전 씨는 그제 조사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간부에게 물건을 받긴 했지만 김건희 씨에게 전달하지는 않았다고 하는 등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직전에 SNS에 여러 언급을 해서 한때 긴장감이 높아지기도 했는데요. 특검의 압수수색도 언급하면서 각 특검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검들은 적법한 수사였다거나 오해한 부분이 있었다며 논란을 진화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한국 정부가 교회를 압수수색하고 우리 군 기지에서 정보를 수집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돌연 특검 수사를 겨냥한 발언을 내놓자 야권에선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압수수색 사실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거론된 것 자체가 심대한 외교 참사입니다. 특검은 국민과 교회에 사과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건 최상병 특검과 내란 특검이 각각 진행한 압수수색인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최상병 특검은 지난달 18일 여의도 순복음교회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 교회가 통로가 된 건 아닌지 확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특검은 법원이 필요성을 인정해 영장을 발부했고 절차적 위법도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내란 특검은 지난달 21일 한국군과 미군이 함께 사용하는 오산기지를 찾았습니다.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이 공군에 사전 공유됐던 건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공군 중앙방공통제소에 대한 영장을 집행한 겁니다. 내란 특검은 브리핑을 통해 당시 책임자인 방공관제 사령관 승인을 얻어 영장을 집행했고 관련해 미군이 항의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국 정찰자산으로 수집된 한국군이 관리하는 자료만 압수했다며 미군과 무관하다고도 설명했습니다. 특검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련 내용을 언급할지 상상도 못했다면서도 이재명 대통령 설명으로 오해가 잘 해소된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국방비 증액을 먼저 거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주한미군 방위비 인상 논의는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미군 기지 소유권을 취득하고 싶다는 트럼프 대통령 주장은 성립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은 한미가 안보 의제인 동맹 현대화를 놓고 큰 틀에서 의견 일치를 이룬 게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라고 자평했습니다. 바뀐 주변국 정세에 맞춰 우리 안보 역량을 더 키우고 이를 통해 연합 방위 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성의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겁니다. 안보 협상이 원론적인 수준에서 일단락된 건 이 대통령이 먼저 거론한 국방비 증액도 한몫했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입니다. 꼭 필요한 중요한 무기를 구매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어떤 미팅 오브 마인드가 있었다고, 의견이 맞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방비와 별도로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해온 주한미군 주둔 비용,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인상 논의는 없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올해 61조 원대인 우리 국방 예산 가운데 방위비 분담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4%가량으로 전체 국방비 증액을 위해선 대규모 무기 수입이나 연구개발 투자가 뒤따라야 하는 상황입니다. 군사력이 강화되는 것은 비용 지출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기술로 개발을 했을 때 수지 타산이 맞는다면 개발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사오는 게 우리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대통령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기지의 소유권을 언급한 배경은 따져봐야 한다면서도 성립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미군 기지는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동안 쓰라고 내준 우리 땅이지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거나 소유권을 주고받는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공여하는 것입니다. 쓰도록 그렇게 주는 것인데 그게 뭐 리스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걸 주고 무슨 지대를 받는 개념은 아니거든요. 대통령실은 양국 정상이 원자력 협력 분야에서도 의미 있는 논의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요구하는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협의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YTN9입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놓고 야당을 포함해 일각에서는 트럼프의 배웅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면서 외교 참사라고 깎아내렸습니다. 하지만 최근 백악관에서 있었던 유럽 정상들의 회담을 보면 배웅하지 않거나 마중조차 나오지 않는 사례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지난 6월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실무 방문을 마치고 백악관을 나설 때 메르츠 총리를 배웅한 사람은 모니카 크리올리 수석 의전장입니다. Ich fahre zurück mit dem Gefühl, dass ich mit dem amerikanischen Präsidenten jemanden gewonnen habe, mit dem ich auf einer sehr persönlichen Ebene gut sprechen kann. 이달 중순 유럽 정상들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논의하기 위해 백악관을 찾았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마중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스타머 영국 총리도,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도,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웨스트윙 앞에서 기다린 사람은 수석 의전장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이때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만 트럼프 대통령의 마중을 받았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이재명 대통령이 백악관을 나설 때 트럼프 대통령이 배웅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홀대를 받았다는 지적이 정치권에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정상회담이 끝나고 공동 기자회견은커녕 배웅조차 해주지 않은 것까지 이번 정상회담의 전체 과정은 한마디로 역대급 외교 참사라 할 것입니다. 실무 방문일 때 마중이나 배웅 같은 의전은 국빈 방문보다는 간소하게 진행됩니다. 눈에 보이는 의전이 정상회담의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이 될 때가 많지만 때로는 객관적인 눈을 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경제 한 줄 뉴스입니다. 비즈니스를 목적으로 한국을 찾는 외국 국적 기업인의 입국 심사 대기 시간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올해 우리 국민과 법인의 해외 금융계좌 신고액이 95조 원에 육박해 지난해보다 46%가 증가했습니다. 알리와 테무 등 중국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해외 직접 구매가 늘면서 2분기 국내 거주자들의 카드 해외 사용액이 반등했습니다. 법인세 인상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주요 세목 개편을 담은 2025년 세법 개정안 정부안이 확정됐습니다. 금산분리 원칙을 위반한 한화그룹 내 일반 지주회사 한화임팩트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아 1억 6,600만 원을 내게 됐습니다. 올해 건강보험 통계상 출산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만 예정자가 30만 명을 넘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한 줄 뉴스였습니다.
오늘도 무더운 하루가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3.9도로 밤사이 열대야는 잠시 주춤하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낮 동안에는 기온이 다시 33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조금 더 덥겠습니다. 현재 경기 북동부와 충남, 호남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매우 짙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고요. 낮 동안에는 가끔 구름만 지나겠지만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또 영동에는 오후까지, 경북 북동부에는 오후부터 저녁 사이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고 충북 북부와 경남 내륙, 제주도에는 한때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해안을 제외한 내륙은 대부분 열대야가 쉬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3.9도, 강릉 25.8도, 안동은 22.8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낮 기온도 보시면 서울이 33도, 대전 32도, 대구는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도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주 후반에는 수도권과 영서 지방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의 3박 6일 동안의 순방 일정 이제는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한미 양국 정상의 만남, 미국 현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국승민 미국 미시간 주립대 정치학과 교수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방미의 마지막 일정으로는 필리 조선소를 방문을 했어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역시 조선업을 강조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지금 미국에는 조선업의 경쟁력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 이걸 바라보고 있습니까? 미국민들이 이제 세부적인 관세 협상이나 해외 국가의 어떤 미국 투자 적용에 대해서 이렇게 큰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또 하나는 또 이제 여러 나라들의 관세 협상이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어서 일일이 따라가기는 어렵거든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경제지를 중심으로는 굉장히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부 사람들은 지금 굉장히 환영하고 있는 그런 그 분위기를 볼 수 있고, 특히 이제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도 이번 그 한국의 투자 결정들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를 확인할 수 있고, 또한 이제 어떠한 정치적 성향을 막론하고도 다 미국 조선업이 부활해야 된다라는 그런 목소리는 모두들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대통령의 현지 일정은 굉장히 의미를 가지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네. 이번 순방의 마지막 일정으로 필리 조선소를 선택한 건 어떻게 보십니까? 하나가 투자한 조선소가 이 필라델피아 조선소이기 때문에 굉장히 네. 좋은 장소를 택한 것으로 보이고요. 필라델피아란 도시 자체가 굉장히 역사적인 도시고 미국에서 또 워싱턴 DC로부터 멀지 않아가지고 마스가를 알리는 그 행보 자체로는 매우 적절한 장소가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오션이 인수한 필리 조선소, 여기에서 순방 일정을 마무리한 이야기까지 나눠봤고요. 어제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 쪽으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사실 우려도 많았어요. 워낙 트럼프가 돌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이런 우려들이 많았는데 그래도 분위기는 화기애애하게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현지에서는 어떤 반응 나오고 있습니까? 처음에 이제 저도 이제 그 아침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스 소셜 글 보고 굉장히 놀랐었거든요. 예. 특히 이제 한국엔 많이 알려지진 않았는데 몇 달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브라질을 상대로 볼소나로 전 대통령 기소를 문제 삼아가지고 관세를 올리는 일이 그렇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 그 일이 연상되기도 했었고요. 다행히 큰 문제가 되지 않았었고, 보면은 이제 뭐 페이스메이커 발언이라든지 트럼프가 관심 있어하는 김정은과 관련된 꾸준한 언급을 하는 걸 보면서 준비를 굉장히 많이 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현지에서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그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칭찬 공세를 굉장히 이제 많이 보는 것 같았고, 또한 이제 북한 김정은과의 대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이번 정상회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결국에는 이런 이제 트럼프와의 집무실 이런 라이브 기자회견이 어떻게 보면은 많은 정상들이 이제 외교 무대에 이제 등장하고 예. 평가를 받는 그러한 장면들을 볼 수 그렇죠. 있는 그런 것인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넘어간 게 아닌가. 그리고 또한 이제 그런 대외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대내적으로도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잘 해결해 나가지 않았나 생각도 들고요. 결국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이런 1대1 개인적인 관계인데, 그걸 얼만큼 맺었는지는 모르지만 이번에 이제 첫 단계를 통해서 앞으로도 그런 개인적인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에 있어서 기초를 쌓아나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선은 그래도 정상회담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끝이 났고, 그런데 이 와중에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너무 과하게 칭찬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그런데 많은 정상들이 지금 이것을 트럼프 공약 매뉴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이야기입니까? 이 미국의 국무회의라고 할 수 있는 내각회의를 보면은 이제 굉장히 재미있거든요. 이제 트럼프의 행정부 최고위 장관들도 트럼프에 대한 칭찬 공세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오늘도 지금 내각회의를 했었는데 똑같이 이제 장관들이 또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쓴다든지 굉장히 예. 좀 약간 좀 어색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칭찬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이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미국의 장관들뿐만 아니라 다른 정상들도 이걸 캐치하고 빠지지 않고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예. 결국에는 이러한 라이브 기자회견에서는 돌발 상황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안전하게 칭찬을 하는 것이 많은 정상들도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칭찬을 하면 오히려 싫어할 것 같은데, 일반적인 상식이나 외교 관례 같은 것들은 잘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화기애애한 분위기, 그렇기 때문에 첫 단추를 잘 꿰다 이런 평가는 충분히 가능한데요. 문제라면은 무역이나 통상 같은 것들, 특히 우리에게 지금 당면한 과제, 통상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의외로 사실 무역 통상, 특히 이제 관세 문제는 많은 얘기가 된 것 같고요. 실제로 지금 오늘 내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관련된 발언을 좀 했었는데, 이번 협상을 통해서 무역 협상에서 이견을 많이 해소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무역 통상 쪽은 어느 정도 문제를 좀 해결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 관세 문제는 한국뿐만이 아니라 지금 일본, EU 등등 여러 국가들이 계속 추가 협상을 하고 있어서 예. 네.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방문이 그런 다양한 이견들을 좀 좁히는데 좀 해결을 한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새로 부상된 거는 주한미군 평택부지에 대한 얘기가 어떻게 갑자기 좀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 얘기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앞으로 추가 취재를 통해서 좀 더 알려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무역 합의는 큰 틀은 이제 잡혔지만 이 협상 내용 세세한 부분을 좀 살펴보면 비관세 장벽을 개방하는 일이라든지 또 대미 투자의 수익을 누가 얼마만큼 가져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문서화가 아직 되진 않았잖아요. 그럼 계속 끝없이 이렇게 협상이 반복될 텐데 이렇게 하다가 결국 미국에게 끌려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한국뿐만이 아니라 지금 대부분의 국가들이 똑같은 지금 과정을 좀 반복하고 있는 양상이라고 할 수 있고요. 보통은 이제 이러한 관세 협상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상 이게 빨리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약간 좀 미리 발표하고 또 추가 협상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고는 있긴 있는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초반에 굉장히 관세 정책에 혼란세를 많이 보였다가 점점 정리가 되어가는 모양새고, 다른 국가들의 어떤 관세가 이 협상이 진행되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 정부도 많이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끌려다니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진 않고요. 만약에 한국이 이제 너무 속도를 빨리 내서 빨리 협상을 하면 오히려 손해보는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다른 국가들이랑 비슷한 속도로 맞춰가면서 좀 눈치를 봐가면서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결국에는 이게
아마 시간이 지나면 좀 더 윤곽이 잡히고 그리고 이제 관세 문제들도 그리고 다른 비관세 장벽 문제들도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서둘러 불확실성을 줄여야지만 어떤 변수 같은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마무리되기를 원할 수밖에 없는데요. 미국 분위기는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세 카드를 꺼내들면서 결국에 이 피해는 모두 미국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게 대체적인 경제학의 관점이고요. 트럼프는 아니다. 이거는 다 상대국들이 부담하게 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민들의 이 관세 정책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동안 미국에서 가장 큰 미스테리가 이 관세를 세게 때리면은 미국 내부의 피해를 크게 받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정작 그렇게 인플레이션이 심하지는 않았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가장 큰 미스테리였는데 제가 최근에 좀 약간 논란 지점 몇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최근 저희 동네 레스토랑 2군데가 이제 메뉴 가격을 올렸는데 그런 건 이제 이게 이 기존에 있지 않았던 일이 갑자기 생겨서 좀 약간 좀 잘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지금 독일산 식기세척기 좀 유명한 브랜드 하나가 최근에 또 $100 가격이 올랐거든요. 그런 걸 보면 이제 점점 이제 관세 피해가 보이지 않았던 게 점점 이제 나타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미국인들도 아마 이제 가을 그리고 겨울에 들어가면 좀 더 가격 상승을 피부로 느끼게 되지 않을까 예상이 들고요. 예. 결국에는 이게 사람들이 생각한 것처럼 갑자기 터지는 그런 양상은 아니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미국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반발도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요. 고용이 무너지고 있고 물가는 조금씩 오를 조짐을 보이고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의 지지율은 낮다고는 하지만 한 40%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폭주할 수 있는 배경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이렇게까지 지지율이 탄탄하게 나오는 배경은 뭡니까? 결국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스타일을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어떠한 일이 있어도 계속 지지를 해주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역사상 가장 지지율이 낮았던 때가 언제냐면은 1월 6일 미국 의사당 어떤 그 사태 때 가장 지지율이 낮았는데 그때에도 그렇게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지는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가 이런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배경이 무엇이냐를 딱 하나로 꼽는 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그 지지자들이 탄탄한 지지가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는 핵심인 것 같고 이 예전에 이제 트럼프가 농담으로 자기가 5번가에서 누구를 쏴 죽여도 자기 지지자들은 자기를 지지할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 농담이 현실처럼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대통령이 할 만한 농담은 아니네요. 네, 그때는 후보였을 때 했던 말이긴 한데요. 네, 알겠습니다. 자, 다시 정상회담 이야기로 좀 돌아와서요. 이번 회담을 위해서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함께 나갔거든요. 국내에서도 굉장히 이례적이다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 가서 수지와일스 비서실장과 한 라인을 구축했다라는 전언이 전해집니다. 회담 직전에 SNS 오해를 푸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알려지는데 일단 현지에서 수지와일스 비서실장이 어떤 인물로 평가를 받습니까? 수지 와일스는 트럼프의 재선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상대적으로 안정적 국정 운영을 가능하게 한 저는 1순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일론 머스크가 처음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각종 잡음을 일으켰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수지 와일스 비서실장한테 시켜가지고 머스크를 잡음을 줄이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뒤에서 조용하게 일론 머스크의 정부 내 영향력도 점점점 줄이게 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일론 머스크가 조용하게 사라지게 된 것 자체가 수지 와일스 대통령 비서실장이 그렇게 할 수 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일이라고 할 수 있고요. 수지 와일스는 플로리다에서 굉장히 뼈가 굵은 정치 실무자고 또 하나 이제 수지 와일스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트럼프의 통치 방식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평가를 하는데 이 수지 와일스가 그런 혼란스러운 거를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 만들어서 국정이 돌아가게끔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그 언론에서 잘 드러나진 않지만 그 트럼프 행정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수지 와이스를 잘 이해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생각지 못했던 키맨이 저기에 있었던 것 같네요. 자, 트럼프와의 정상회담 과정을 보면은 저희는 무역과 이런 부분에서 논의가 많이 되기를 원하기도 했지만은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주제, 북한에 대한 언급이 많았습니다. 트럼프가 북한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은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공을 들이는 배경, 이런 것들은 뭘로 보십니까? 결국에는 이제 트럼프는 이 1대1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트럼프는 계속 그 1기 때부터 지금까지 김정은 위원장과의 쌓은 친분에 대한 애착이 있는 걸 여러 번 드러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자기가 친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친분이 있으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라는 게 이제 트럼프의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2기에서 드러내는 특징이 뭐냐면은 외교를 통해서 평화를 구축하고 업적을 쌓고 싶다라는 그런 욕심이 굉장히 강하게 드러나고 있거든요. 재미있는 게 최근에 이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그 자기가 지옥에 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자기는 평화를 일궈내야 된다는 농담을 한 적도 있었는데 그 농담 자체가 드러내는 거는 내가 평화를 위해 기여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난 자기 어떻게 보면 그 자기 2기 집권에 대한 약간 그 자기의 어떤 포부나 약간 욕심이 드러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도 그러한 이 평화 행보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그 만남이 일단 당장 코앞에 있는 경주 에이펙이 될지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승민 미국 미시간 주립대 정치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예, 감사합니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경남에서 부부 사이에 벌어진 범행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거제에서는 아내가 남편과 다툰 뒤에 집에 불을 질렀고요. 양산에서는 남편이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명준 기자입니다. 아파트에서 벌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집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검은 연기는 금방이라도 건물을 집어삼킬 듯합니다. 와, 큰일 났다, 야. 경남 거제시 옥포동의 지하 1층, 지상 10층짜리 아파트 2층에서 불이 난 건 밤 11시쯤. 불이 나자 주민 53명이 대피했고 이 가운데 18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냄새와 이게 연기가 너무 어둡고 너무 공포스러웠어요. 그래서 완전 이게 앞이 안 보이니까 뭐 미끄러지다시피 그냥 펴서 드듬드듬 그냥 4명이서 의지해서 내려왔어요. 불을 낸 사람은 40대 여성 A씨. 남편과 다툰 뒤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아내 A씨는 아파트 2층 자신의 집 거실에 휘발유를 뿌린 뒤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붙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A씨와 남편인 50대 남성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입건하고 자세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양산에선 남편이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30대 아내는 목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습니다. 남편 40대 B씨는 아파트 앞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B씨가 범행을 저지른 뒤 투신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유명준입니다. 대표적인 밥도둑이라고 하면은 연어장과 간장게장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손쉽게 온라인으로 주문해서 먹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6개 제품에서 식중독균이나 대장균이 검출됐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이른바 밥도둑 2대장으로 불리며 인기가 높은 간장게장과 연어장. 최근 온라인에서 잘 팔리는 15개 제품을 조사해봤더니 40%인 6개 제품에서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연어장 2개 제품에선 식중독균인 리스테리아균이, 게장 4개에선 대장균이 초과 검출됐습니다. 연어장 및 게장은 가열 조리 없이 바로 섭취하는 식품으로 유해 미생물에 오염되면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어 리스테리아균은 4도 이하의 냉장 온도에서도 잘 번식하는 식중독균으로 주로 오염된 육류, 어패류 등 다양한 식품에서 발견되고 여름철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리스테리아균에 감염될 경우 일시적인 발열, 설사, 복통 같은 장염 형태로 증상이 생기기도 하지만 임산부, 노약자, 면역저하자에게는 유산이나 폐혈증, 수막염 같은 치명적인 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 대표적인 위생지표균인 대장균은 식품의 위생 상태를 판단하는 데 사용됩니다. 간장게장 제조 과정의 위생 상태에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입니다. 모든 제품에서 중금속 오염은 없었지만 80%에 해당하는 12개 제품이 소비기한과 냉동 표시 등 의무적으로 적어야 하는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비자원은 해당 업체들의 개선을 권고하고 소비자에게는 식품 섭취에 주의를 요청했습니다. 제품 개봉 시 상한 냄새가 나는 등 변질이 의심되면 섭취하지 말아야 하며 음식물과 같은 증거물은 비닐봉투에 담아 보건소에 신고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소비자원은 아울러 수산물 반찬류 구매 시 반드시 냉장 보관하고 소비기한 내에 섭취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8월 27일 수요일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대규모 고객 유심 정보 유출 사고를 낸 SK텔레콤에 대한 제재안을 오늘 전체 회의에 상정해 심의합니다. 위원회는 오늘 비공개로 전체 회의를 진행한 뒤 결론이 나오면 브리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지만 추가 조사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최종 제재 결정이 미뤄질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등 19개 삼성 계열사들이 오늘부터 2025년 하반기 공채를 실시합니다. 지원자들은 오늘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삼성채용 홈페이지에 삼성 커리어스에서 지원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부적절한 관계였던 동료 여성 군무원을 살해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전직 육군 장교 39살 양광준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법원은 오늘 오후 2시 양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국가유산청 국능유적본부는 다음 달 3일부터 28일까지 경복궁 야간 관람을 운영합니다. 야간 관람 입장권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인터파크에서 구매할 수 있는데요. 하루 관람권 판매 수량은 3,000매로 한 사람당 4장까지 구매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K-팝 데몬 헌터스의 대표 삽입곡이죠. 골든이 다시 한번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정상을 탈환했습니다. 극장에서 공식 개봉도 하지 않은 캐데헌은 이틀 동안 진행한 싱어롱 특별 상영만으로 북미 지역 박스오피스 1위 자리에 올랐습니다. 송재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K-팝 데몬 헌터스 응원 돌풍은 한 번의 신기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2주 전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백에서 정상을 차지한 삽입곡 골든은 지난주 순위 한 계단을 내려오며 숨을 돌리는가 싶더니 일주일 만에 다시 1위의 자리를 탈환했습니다. 이 차트에서 2주 넘게 정상의 자리를 지킨 건 K-팝 아티스트 가운데 그룹 BTS가 유일했는데 뒤이어 기록을 쓴 헌트릭스의 골든은 캐데헌 제작진도 가장 고심하고 공들였던 삽입곡입니다. Our movie is about the power of music, and whenever a singer hits a really high note, we get this feeling like butterflies, and I really wanted to feel that through this song. 이번 주 10위권에는 유아이돌과 소다팝, How It's Done까지 캐데헌 한 작품의 삽입곡만 4곡이 올랐는데 이 또한 빌보드 최초의 기록입니다. 업계에서는 노래를 따라 부르며 영화를 볼 수 있는 싱얼롱 열풍을 타고 캐데헌 삽입곡들이 음원 차트에서 장기 흥행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북미 지역에서는 단 이틀에 걸친 싱얼롱 특별 상영만으로 캐데헌이 극장가 1위에 등극했습니다. 국내에서는 다음 달 개막하는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첫 싱얼롱 상영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밤맛 좋기로 유명한 곳 바로 강원도 철원인데요. 폭염과 폭우 등 이상기후를 이겨내고 황금빛으로 물든 철원 평화에서 올해 첫 벼베기를 시작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드넓은 철원 평야가 황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여름 내내 굵은 땀방울을 쏟아부은 농부는 서둘러 수확을 시작합니다. 콤바인이 쉴 새 없이 오가며 반듯하게 벼를 베어나갑니다. 농부의 노력 덕분에 폭염과 폭우를 이겨내고 벼는 이렇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올해 철원평야 벼농사는 풍년입니다. 지난 4월 모내기를 한 뒤 넉 달 동안 무럭무럭 자랐고 나달이 굵게 여물었습니다. 두 차례나 서리를 맞았고 폭염과 집중호우까지 겪었지만 철원평야는 올해도 풍년으로 화답했습니다. 서리를 2번 맞아갖고 벼가 좀 고생했는데 올 상황 보니까는 올해 작황은 좋을 것 같아요. 기분이 좋죠. 수확이나 좀 많이 나왔으면 좋은데 일단은 첫 배기니까는 좋으네. 특히 이번에 수확하는 벼는 철원군이 직접 품종 개발 사업을 통해 만든 신품종 철기 50. 기존 5대쌀에 버금가는 밥맛은 물론 빠른 성장을 자랑합니다. 덕분에 연간 100톤 규모 호주 수출도 성공했습니다. 앞으로도 가공산업 쪽으로도 우리 육성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호주라든가 외국에 수출할 수 있는 품종으로도 철기 50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어느덧 찾아온 수확의 계절. 농부의 땀방울을 머금고 철원 평야가 빚어낸 선물이 올해도 식탁에 오를 준비를 마쳤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계절의 시계는 점차 여름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23.9도로 모처럼 열대야는 쉬어가고 있지만 한낮 기온은 33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조금 더 덥겠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서쪽 지방에 계신 분들은 짙은 안개를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현재 경기 북동부와 충남, 호남 내륙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어 있는데요. 청주공항과 광주공항에서는 저시정 경보도 발령 중입니다. 항공기 이용객들은 운항 정보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영동에는 오후까지, 경북 북동부에는 오후부터 저녁 사이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고 충북 북부와 경남 내륙, 제주도에는 한때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해안을 제외한 내륙은 대부분 열대야가 쉬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3.9도, 강릉 25.8도, 안동은 22.8도를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33도 안팎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서울과 대구의 한낮 기온 33도, 대전과 광주는 32도가 예상됩니다. 남은 한 주간도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주 후반에는 수도권과 영서 지방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비나 소나기가 내리지 않는 지역에서는 구름 사이로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외출 시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덧발라주시고요. 모자나 양산도 챙겨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뉴스타트 3부 잠시 뒤에 계속됩니다.